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고용보험 관련해서 오늘 좀 이렇게 설명드리러 내려왔는데, 예, 저는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지금 위원장 맡고 있는 김준환입니다. 부산 사나이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 제가 한 달 됐나요? 전국 다니면서 이래저래 이제 뭐 이래 궁금하시다고 설명하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고용보험 시행되니까 현장에서는 대부분 의견이 고용보험 이제 처음 하니까 막 이게 이게 좀 당황하고 이런 게 있죠. 근데 현장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놓고 말씀드리면은 저 노동조합 인간들이 떠들어서 고용보험 당장에 뭐 절박할 때 고용보험 해가지고 소득 다 파악돼서 힘들어 죽겠다 이게 이런 게 사실 많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근데 그 얘기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사실 저희가 고용보험 관련해서 사실 근로복지나 노동부 만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좀 실효성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 열대 번 만난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고 최근에 국세청까지 갔다는데 고용보험 관련해서 저희 노동조합이 뭐 나름대로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하나 틀린 게 고용보험 때문에 소득 파악됐다고 얘기한 거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고용보험과 상관없이 이미 정부 정책으로 한국 사회 대리운전 기사들 소득은 작년 11월부터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적용되기 전에 이미 국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모든 대리운전 기사들 소득은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는 고용보험과 전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대리기사 소득은 이미 100% 정부에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차피 소득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된 다음에 대리운전 기사들이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차피 소득 파악되는 거 우리들의 그나마 권리, 살 방법을 찾아가는 게 지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가 또 총성들이 대부분 현장에 대리운전 기사들 가면은 첫 번째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대부분 대리운전 기사분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요. 코로나19 터지고 사실 30% 대리기사분들이 일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집에 애들 있거나 부모님 모시거나 또는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어서 코로나 위험 싫으니까 참겠다 이런 분들 이미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전국에 있는 대리기사분들이 한 30%는 일을 중단한 상태인데 근데 제가 저번 주부터 쭉 돌아보면은 업체들하고 제가 저번 주에 청주 지역에 교섭을 시작했어요. 상견례 갔더니 청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같이 나와서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했는데 저한테 하소연 하더라고요. 작년 연말 지나면서 소득 다 파악되니까 그나마 대리기사분들이 30% 일 안 하고 있는데 또 한 25% 정도가 일을 중단하고 계시대요. 그만큼 상황이 좀 현장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고용보험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소득은 이미 100%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파악되는 소득 우리가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고민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챙길 거 챙기고 이것만 남아 있어갖고 제가 오늘 사실 세부적으로 고용보험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문제를 좀 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대리운전이 가장 타격을 입는 직종 중에 한 직종입니다. 그래갖고 뭐 어쨌든 뭐 1, 4차까지 어때 지원받고 부산도 이제 힘들게 그러니까 뭐 어쨌든 부산시에서 또 생계 지원하기로 했고 아직까지 자기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받고 알고 있는데 근데 코로나가 사실 지금 너무 오미크론 또 터져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도 대리운전 기사들의 삶이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미 코로나가 2년 넘어가면서 한국 사회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직장인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밥 먹고 2차, 3차 가는 게 당연했죠. 지금은 2차, 3차 가면은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코로나 끝나도 코로나 전에 대리운전 콜 많이 올라봤자 70%를 넘지 못할 겁니다. 이미 한국 사람은 특히 술 많이 먹잖아요. 이게 2년 동안 바뀐 거죠. 그동안 끌려다니면서 술 먹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는 당당하게 얘기할 겁니다. 아, 나 술 먹기 싫다. 그래갖고 콜은 그렇게 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동안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실 지금 직장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못 버틴 거예요. 이분들이 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배달 아니면 대리운전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절박하니까. 대리운전 기사는 늘어날 겁니다. 콜은 그게 줄고. 그러면 이제 대리운전 시장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면 우리는 결국은 한 콜 타야지 먹고 사는데 경쟁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서 이제 뉴스에서 이제 공공이 나오는데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뭐 뉴스에 나오면 쉽게 말해서 뭐 테이퍼링해서 미국에서 쪼이기 시작하고. 돌이켜 보면은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 돈을 풀어왔던 거죠. 근데 돈을 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잘못되면은 완전히 또 옛날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13년 동안 푸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근데 풀었을 때 이 돈이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 왔느냐? 아니거든요. 기껏 우리 대리운전 기사들 처음으로 코로나19 동안에 처음으로 어쨌든 뭐 저희 노동자 얘기하고 해서 생계 지원 받았지만은 얼마 안 돼요. 진짜 있는 사람들은 수백 조씩 지원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지원받아 쌓았던 부를 잃기 싫으니까 쪼이는 거죠. 유지하려고. 그러면 피해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힘들지만은 끝나도 저는 대리운전 노동자들 삶이 그렇게 쉽게 나아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은 정말 대리운전 기사들 뭐 억지로는 안 되는데 이제는 진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 점에 있어갖고 혼자 콜 한 콜 더 탄다고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진지하게 좀 고민을 이제 해야 될 때다. 자신의 삶을 걸고 가족들의 생계를 걸고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 드리면서 좀 어쨌든 고용보험 관련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노조가 교육을 늦게 시작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확히 기억나는데 11월 23일 날 노동부에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존에 했던 계획대로 가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기준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11월 20일 날 이게 결정된 거예요. 그만큼 졸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요구하고 했으니까 포함을 시키는데 확대 적용을 하는데 졸속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해 보세요. 대리운전 기사들 소득을 자기들이 다 파악해요. 한국 사회 갑자기 지금 그 예결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세금 많이 거쳐요. 왜냐하면은 이미 국가 정책에 의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어떤 계획이 있는 거냐면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은 고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중심, 고용된 사람들 중심으로.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다 바꿔갈 거예요. 자기가 뭘 해서 뭐 버는가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원래 계획대로 따지면은 2023년까지 특수고용 노동자,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자 소득을 다 파악하는 계획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2024, 25년대부터는 자영업자도 소득을 다 파악할 거예요. 지금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잖아요. 지역의료보험은 별걸 다 따져요. 재산도 따지고. 직장의료보험은 그냥 월급대로 받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소득 기준으로 다 통합할 겁니다. 이런 가는 과정에 1년 정도 땡겨진 건데 특수고용 대리운전 기사들 이미 소득 파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악하니까 실제적으로 세금이 엄청나게 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국가 전략으로 세금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금만 걷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 국가로서 최소한 책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국가는 국민의 의식주, 교육, 그 다음에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고용보험이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원래 저희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건 사실 산재보험을 먼저 적용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정책적으로 고용보험 먼저 시작되는 거고, 산재보험은 이미 뭐냐면은 산재보험 대리운전기사 적용하게 돼 있는데 거기 전속성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20만 명 중에서 4명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속 기준으로. 그래갖고 저희 노동조합이 이제 그 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막 3달 가까이 싸워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속 기준을 폐지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고 이게 통과돼야지 이제 대리운전기사 전 산재보험 적용받는데, 지금 정부 계획으로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처럼 적용한다 하고 있는데, 저희 노동조합은 우리는 산재보험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땡겨라.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첫 번째 관문이 고용보험인 거고요. 좀 설명드릴 때 이제 좀 아시잖아요. 카카오에 맨날 공지 올라오고, 로지에 공지 올라오고, 콜로나 공지가 좀 아시려고 좀 제가 요거는 좀 스피드하게 설명드리고 중요한 지점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관심 있기 때문에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면 쉬워요. 고용보험은 절대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단지 고용보험 적용하는데 기존의 법에 우겨 넣었으니까 법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보험 누가 될 거냐. 원래는 이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11월 20일 전에는. 나이 제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안 되면은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5세 넘고 뭔 생각이 돼? 대리운전 그만둘 때까지 쭉 적용합니다. 근데 올해 1월 1일부로 만 65세가 안 되면은 앞으로 적용 안 됩니다. 이거는 법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이 드신 기사분들이 속으로, 야, 나는 소득 파악 안 돼서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이 소득 파악은 65세건 70세건 무조건 다 됩니다. 안타깝게도 65세 이상인 분들은 나는 왜 대리운전 하면서 고용보험 적용 못 받느냐가 그렇게 고민하셔야지, 소득 파악은 어차피 되고 있기 때문에 65세인데, 한 가지는 이제 이 80만 원 기준이 생겼어요. 80만 원 기준이 맞는 건, 80만 원 기준은 사실 저희 노조가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에 따르면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을 때 10,000원을 받을지, 월 10,000원을 받을지, 10만 원을 받을지, 20만 원을 받을지 없었어요. 그래갖고 최소한 우리가 요구한 게 대리운전 기사들, 기존의 노동자들처럼 최소한 실업급여 80만 원 이상은 지급해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80만 원 기준이 생긴데, 이게 희한하게 액수가 같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 방법이라 해서 80만 원 기준은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최소한 실업했을 때 80만 원 이상은 지급해라. 그리고 80만 원 기준인데, 근데 문제는 80만 원 기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중요한데, 이제 이 다음을 잘 이해됩니다. 기존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은 일반 노동자,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반 근로자, 단기 근로자, 그 다음에 초단기 근로자 3개로 나눠서 고용보험 적용을 다르게 합니다.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 대리운전 기사는 처음에 초단기 근로자로 해서 하나 계약해서 콜당 수술해갖고 하기로 했는데, 11월 20일 날 자기들이 한 달 동안 내내 검토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리운전 기사들만 법을 예외할 수는 없다. 일단은 법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게, 대리운전 기사를도 기존의 법대로 일반 노무 제공자, 단기 노무 제공자, 초단기 노무 제공자로는, 근로자로는 안 보기로 한 거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리운전 기사는 일반 노무 제공자, 왜 노무 제공자도 중요한 의미인 게 뭐냐면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 제공자예요. 정부 국가는 대리운전 기사를 노조법상은 노동자로 인정하겠는데 아직까지 근기법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 못 해주겠다. 왜냐면 고용보험 근기법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 제공자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초단기를 하려다 그게 안 되니까
나머지 두 개를 하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여기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일반 노무제공자는 계약기간과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계약기간이 없거나 1개월 이상이면은 법에는 일반 노무제공자를 보고 고용보험법에 명시적으로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 노무제공자를 봅니다. 예를 들면은 건설 현장 같은 경우 현장이 15일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계약하잖아요. 그럼 15일만 있으니까 그거는 단기 노무제공자를 보는 거죠. 그럼 대리운전 기사는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대리운전 기사는 어디에 속하는 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어떤 코를 타냐에 따라서 일반 노무제공자가 됐다가 단기 노무제공자가 됐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일반 노무제공자는 어떤 거냐면은 노무계약기간 1개월 이상 대부분 대리운전 계약서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계약서를 다 뒤져봐도 그다음에 사실 대부분은 계약서도 안 씁니다. 써도 주지도 않습니다. 계약서상 1개월 미만을 본 적이 없어요. 안 쓰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정부에서는 저희 노동조합하고 국토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없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겠다. 그러니까 다 전부 다 1개월 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1번 노동자 되는데 단 하나.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속한 계약한 업체 코를 탈 때 쉽게 말해서 우리 자사콜이라고 하잖아요. 자사콜을 탈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사콜 타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카카오 전업기사 빼고는 없습니다. 다 공유콜을 타잖아요. 공유콜을 탈 때는 단기 노무제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들 이게 머리 잘 들어가게 또 계약서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고 공유콜을 탈 때는 단기 노무제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운전기사는 내가 어떤 콜을 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부분 여기 기사분들 뭐 카카오 안 타신 분들 있는데 대부분 같이 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손오공 있잖아요. 손오공 친구인데 친구에 내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은 손오공 친구 콜을 탈 때는 자사콜을 타니까 일반 노무제공자잖아요. 그럼 내가 친구 하는데 카카오 콜을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카오 일반 노무제. 그렇죠. 보통 기사분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친구만 계약돼 있지 카카오는 벌로 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카카오도 아시겠죠? 프로그램을 까는 순간 계약서에 다 동의하게 돼 있습니다. 카카오하고도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카카오콜도 자사콜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역 콜 있잖아요. 공유 콜 있잖아요. 내가 친구에 속해 있는데 손오공 콜을 탈 때는 단기 노무제공자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신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각자 콜다마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사콜을 탈 때만 80만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유콜을 탈 때는 한 콜만 타도 다 적용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마세요. 법에 그렇게 자사콜을 탈 때만 80만 원 적용하고 공유콜을 탈 때는 한 콜만 타도 다 적용한다.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뭐 투자 판다고 카카오만 타요. 70만 원어치 탔어요. 이제 액수는 좀 개념이 틀린데 보수의 기준인데 그건 따로 설명드리고 70만 원 탔어요. 70만 원 보수의 기준으로 탔어요. 그러면은 고용보험 적용 안 합니다. 근데 내 카카오만 타다니까 옆에 있는 기사분들이 야 그거 뭐 어떻게 일하냐. 한번 지역 로지 깔았어요. 그래갖고 카카오는 적용 안 되는데 로지로 2콜 탔어요. 15,000원짜리 2개. 이 부산의 복잡한 도시에서 2개 탔는데 그거는 다 적용됩니다. 이게 이상하죠? 근데 법에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야 공유콜 탈 때는 한 콜만 타도 다 적용된다. 근데 내가 카카오 70만 원 타면은 적용 안 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근데 내가 친구도 코로나19 안 하다 보니까 60만 원밖에 안 탔어요. 그러면 둘 다 적용 안 될 거 아니에요. 자사콜로. 근데 적용된다는 게 이제 보험료 1.4%인데 그 중에 0.7%를 내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그거는 저 같은 생각인데 무조건 내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대리기사는 고용보험 다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희한하게 꽈놨을 뿐이지.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내 카카오 70만 원 탔으면 적용 안 돼. 친구 60만 원 돼도 적용 안 되잖아요. 근데 법에 어떻게 해놨냐면은
카카오 70만 원하고 친구 60만 원하고 합치면은 1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있는 대리기사분들 소득 파악되는 거는 100%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포기하세요. 문제는 고용보험은 자기가 많이 부을수록 유리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하면은 자기가 낸 보험료의 40배 이상을 받습니다. 이것만큼 이게 대박 나는 자기 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해놨어요. 그래서 합쳐서 80만 원 넘으면은 적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사코는 다 합치는 거예요. 친구랑 합쳐서 80만 원 넘으면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하나는 한 콜만 타도 타는 공유콜하고 자사콜을 또 합산을 합니다. 합산 일정은 따로 아니요, 그냥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합산하게 돼 있고, 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리기사 중에서 공유콜을 한 콜도 안 타고 대리운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는 대부분 고용보험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 전업기사가 딴 거 아무것도 안 타고 80만 원 이하로 타든지 친구 타면서 80만 원 이하 타든지. 근데 친구 가입해서 80만 원 이하 타면은 밑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내고 80만 원 남는 게 없죠. 카카오는 뭐 안 되니까. 근데 그 경우만 빼놓고는 무조건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적용과 관련해서는 저 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1월 1일부로 만 65세 이하는 다 적용된다. 또 하나는 자사콜 기준으로 80만 원, 자사콜이 자기 계약된 속한 업체 기준으로 80만 원 기준이 있다. 80만 원이 넘어야지 적용된다. 근데 그걸 합해서도 80만 원 넘으면 적용한다. 공유콜을 한 콜만 타도 다 적용한다.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는 결국 어떤 콜을 타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유일하게 카카오 전업이나 지역 콜을 탈 때 80만 원 이하를 타는 거 빼놓고는 그 회사 콜만 타는 거니까 친구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3시에 출근해서 그 콜만 타서 80만 원 안 되는 경우 빼놓고는 다 된다. 이렇게 적용 기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돼요. 이 개념이 힘들잖아요.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법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다음에는 이제 얼마나 내느냐 문제잖아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가 아까 80만 원인데 80만 원 내가 찍은 총 콜수가 아니에요. 내가 번 총액이 있잖아요. 총수익. 콜 찍은 액수에서 비과세소득이라는데 우리 대리기사는 수도권이 20%인데 부산은 뭐 좀 넘잖아요. 뭐 복잡한데 수수료를 뺍니다. 수수료는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업체가 가져가니까 수수료를 뺍니다. 비과세. 그러니까 저건 앞으로 설명은 수도권 기준 20%로 설명하겠습니다. 빼고 근데 우리 대리기사들은 수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콜 타고 나서 뭐 여기 뭐 셔틀도 타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부산 같은 경우 관리비도 내야 되고 막 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하기 힘드니까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리운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경비율을 보겠다. 이게 21.4%입니다. 수수료하고 경비율을 뺍니다. 이게 보수액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앞으로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다 기준은 이 보수액 기준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보수액 기준에서 좀 정리가 되시죠? 내가 총 탄 게 아니라 거기서 수수료 빼고 경비율 빼면 그게 보수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수액에다가 1.4%를 곱하는 게 내 고용보험료입니다. 1.4% 곱하는 게. 단 1.4% 내 고용보험인데 내 보험 절반을 업체에서 내라. 니들이 돈 버니까 업체에서 내라. 이게 고용보험료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기사분들이 우리 대리기사 내는 고용보험료 0.10% 그거는 희한한 얘기인 거예요. 내 보험료는 내가 일단 보수액의 1.4%가 내 보험료인 거고 단 보험료의 절반을 업체에서 내라. 이게 로직인 겁니다. 한 가지는 7월 1일부터는 1.4%가 1.6%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보험에 우리처럼 특고 막 들어가면서 정부가 추산을 해봤더니 보험료 내는 것보다 앞으로 실업급여 줘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특수고용 대리운전 기사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0.2%를 더 내게 법을 개정해놨습니다. 7월 1일부터는 1.6%를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의 절반을 우리가 내는 거고 절반은 업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보수액 기준으로 1.4% 곱하면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계산해 봤더니 90만 원 탔어요. 90만 원 보수액 기준이. 그럼 90만 원 곱하기 1.4가 아니라 무조건 133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난리 날 거예요. 내가 친구 타고 있어요. 친구에 내가 보수액 기준으로 90만 원 탔어요. 그러면은 90만 원 곱하기 1.4가 아니라 최소 기준은 133만 원이기 때문에 133만 원어치의 보험을 내야 됩니다. 이걸 하한 기준이라고 해요. 왜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실업급여 받을 때 최소 8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거꾸로 계산하면 이게 133만 원입니다. 아까 133만 원 빼기 20% 빼기 1.4를 하면은 80만 원이 나와요. 80만 원 곱하기 0.6을 하면. 예, 그래서 최소한 어쨌든 간에 133만 원을 원어치를 탄 거를 본다. 이것도 아까 일반 노무 제공자로서의 기준입니다. 단기 노무 제공자로서 타석을 살 때는 그런 기준 적용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니까 어떤 타석콜마다 공유콜만 탔을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그분들은 보험료 탈 때 80만 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 다음에 상한액도 정해놨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내가 낸 보험료의 40배 이상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생각해도 많이 낼 수 있으면 1,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한 달에 4억씩 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상한액도 정해놓은 게 이거는 복잡하니까 보험료 기준으로 44만 1,150원 이상 못 내게 해놨어요. 우리 기사가 절반 내는 거니까 우리가 22만 원 정도 이상은 내고 싶어도 안 받아줘요. 근데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이걸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이 정도 내려면 다시 계산하면은 한 달에 1,500 정도를 찍어야 됩니다. 아까 이게 자기 보수액 기준으로 가려면은 1,50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상한액은 대리운전 기사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분들 뭐 모르겠어요. 우리 백 회장님이 대리기사 등록해갖고 하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고. 그래갖고 상한 기준은 생각할 필요 없이 하한 기준 130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하한 기준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럼 현실적으로 수치를 보여주는 게 빠르잖아요. 300만 원 대리기사 총수입이 300만 원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찍는 게 사실 전국적으로 평균은 300만 원 넘습니다. 근데 부산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산이 좀 대리운전하기 부산 대구가 힘든데. 근데 평균 300만 원 이상 찍습니다. 이게 전업 기준이겠죠. 300만 원 찍으면 이제 21.4%를 전제했을 때 300만 원 찍으면 수수료 아까 뺀다고 그랬잖아요. 빼면은 240만 원. 여기에 경비율 21.4%를 빼면은 51만 원을 빼면은 188만 6,400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아까 보수의 기준이라는 게 188만 8,640원을 1.4 곱하면은 26,409원. 이게 내 보험료입니다. 단지 내 보험료 중에서 절반은 업체가 내라. 그래서 내가 내는 돈은 실질적으로 26,409원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 하한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150만 원 찍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수수료 20% 빼면 120만 원이잖아요. 21.4% 빼면은 94만 3,2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4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133만 원이 안 되면은 133만 원을 내가 번 걸로 치는 겁니다. 하한 기준 적용해서 1.4% 곱하면은 18,620원. 이 중에서 이게 내 보험료가 무조건 되는 거고 이 절반인 9,310원을 내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대리운전 기사는 자기가 자사코를 타서 적용받는 이상 최소한 얼마를 내야 되냐면은 9,300원은 무조건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 밑에 다음에 상한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저가 의미가 없다. 대리운전 기사는. 그래갖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내는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모든 기준은 두 가지 기준. 근데 문제는 아까 단기 노무 내가 해서 공유콜만 탔다. 그랬을 경우에 그거는 계산 방식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다 계산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는 정부가 어쨌든 대리운전 기사들 소득도 파악하고 고용보험 처음 적용하니까 힘들다고 하니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일반 노동자들도 어려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똑같은 케이스를 하는 건데 뭐냐면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내가 낸 보험료는 아까 내가 보험료의 절반 업체에 내지만 전체 보험료라고 했잖아요. 이 보험료에 대해서 80%를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놨습니다. 아까 저거 최하를 하면 9,000원만 내잖아요. 이 중에 80%면은 까고 나면은 얼마죠? 한 2,000원 안 되게 돈을 내는 거죠. 80%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게 하나는 내가 속한 업체가 상시 고용 인원이 10인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면 다 물어보는 게 다 업체들 대리기사들 뭐 몇십 명씩 되고 있지. 대리기사 빼고 기사분들 빼고 센터에 일하고 있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10인 미만일 것. 그러니까 발주사 기준이니까. 또 하나는 대리기사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날 번 소득액, 아까 소득액 기준이었잖아요. 그게 230만 원 미만. 거꾸로 치면 자기가 찍은 게 400만 원 미만. 계산하면 23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230 미만일 것. 또 하나는 앞으로 대리운전 기사는 좋든 싫든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소득 파악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면은 바보예요. 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재산 6억.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3,800만 원 미만일 것. 회사 기준하고 자기 기준이 맞으면은 80%를 3년 동안 지원할 겁니다. 이러니까 복잡한데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기준만 아시면은 내가 요번 달에 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까 230만 원이면 한 400만 원 찍는다 그랬잖아요. 요번 달에 400 찍어요. 500 찍어. 그러면 지원 안 해줍니다. 근데 다음 달에 300 찍었어. 그러면 지원해 줍니다. 이거를 누적시켜서 3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사 기준 맞으면. 근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리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신고 다 돼요. 왜냐하면 카카오, 로지 다 서버 뒤지면 우리 콜 타는 거 다 나와요. 물론 이제 길방 콜은 안 나오겠죠. 현장 콜. 부산은 뭐라 그러죠? 현장 콜이라고 그러나? 현장 콜은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나머지 다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거는 내가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한 번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리운전 하는 한 평생 적용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신청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청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갈 필요도 없어요. 웹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 웹 관련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예. 그래갖고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하죠. 제가 이따 이슈를 설명드릴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기존에 업체 콜 타면은 적용받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업체의 상시 인원이 10명 넘는 데는 부산에 트리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콜은 다 친구 10명 안 넘잖아요. 손오공도 마찬가지고. 다 적용. 몰라요. 예. 제가 전국 다녀봐도 대리운전 사무실 있잖아요. 업체들. 상시 고인이 10명 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워낙 영세해서. 대부분 적용 못. 근데 카카오는 엄청나게 지원들 많잖아요. 카카오는 우리가 카카오 대리라고 그러지만 핵심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는 거예요. 카카오 모빌리티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는 카카오 콜은 한 상황에서 적용 못 받는다. 지원 못 받는다. 근데 일반 지역 콜 타면은 지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갖고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것만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서 이것만 알고 막 고용보험 막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데이터가 국세청에도 똑같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더 빨리 이미 신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분들 내 고용보험 적용 안 하고 어떻게 피해 나가면 소득 안 들어가게 좋겠어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고용보험보다 먼저 국세청의 모든 대리운전 기사들 소득은 이미 다 신고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가. 한 가지 이거는 뭐 복잡한 게 기존에는 우리가 기사가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하잖아요. 그럼 업체가 신고하는 거잖아요. 기존 법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적용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특수고용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를 부르잖아요. 플랫폼 노동자는 다 뭐가 있어요?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로지사도 플랫폼사로 봅니다. 콜마나도 플랫폼사로 보고
플랫폼사. 그러니까 트리콜도 플랫폼사인 거예요. 카카오처럼 플랫폼사 업체인데 그래서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 업체도 더 간단합니다.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플랫폼사가 다 데이터를 모아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업체도 안 해요. 이미 다 현장콜 빼놓고 다 데이터 그걸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플랫폼사가. 그러니까 현장콜 빼놓고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콜은 다 신고가 돼 있다,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길 수가 없는 게 뭐 업체들은 잔머리 굴리겠지만은 저기 국세법은 셉니다. 국세법 어기면은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다 파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관심 있으는 게 국세청 다 소득 파악돼요. 그래서 그건 따르게 말씀드리고 고용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되면은 데이터가 어디가 있냐면은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가겠죠. 이 데이터가 똑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4대 보험을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거들려면 여기에 데이터가 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에도 갑니다. 왜냐하면 또 실업급여 주는 거는 노동부가 주는 거예요. 뭐만 이렇게 파악해서 징수하는 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구체적으로 징수하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나중에 실업급여 지급하는 건 노동부.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간다. 근데 한 가지는 이 데이터가 고용보험공단에서 이 데이터를 누구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유출되면은 잘려요. 법에 그렇게 막아놨어요. 근데 한 가지는 국세청 데이터는 또 다르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데이터가 흘러간다, 자료가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될 것 같네요. 제가 이거 만든 거는 저기 전북 갔더니 지사 갖고 계신 분, 지사 번호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 자기도 궁금해서 그래갖고 오신다고 그래갖고 지사 이건데 옆에 지사 갖고 계신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된다. 지사창 갖고 있는 분들이 손님이 내 지사 콜로 불렀어요. 그 콜을 내가 타면은 고용보험 적용 안 한다. 왜냐면 지사도 업체를 보니까 등록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 지사가 근데 딴 기사가 내 콜을 탔어. 그러면 업주로서 내부 고용보험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절반을 내줘야 됩니다. 근데 지사가 업체가 지사도 자기 콜 때문에 딴 콜 타잖아요. 그 콜 타면은 고용보험 적용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사는 똑같은 거예요. 업체 그러니까 사장으로 받다가 딴 콜을 탈 때는 대리기사로 받다가 그대로 콜마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현장 위치인데 이건 한꺼번에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받을 거냐? 보험료에서 그 문제인데 제가 여기 99년에 출산 전후 급여로 해놓은 게 뭐냐면은 대리운전 기사는 고용보험 냈을 때는 일반 노동자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는 구직급여도 있고 출산 전에도 받고 또 하나는 직업 안정, 훈련하거나 이래도 거기에 비용을 받습니다. 일반 노동자들 그게 어떤 거냐면은 특히 우리 대리운전 기사분들 내가 참 힘드니까 대리운전 하지 딴 일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뭐 학원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 노동자는 학원 다니는 일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줍니다. 근데 대리운전 기사 그게 없어갖고 그게 문제긴 한데 그거는 이제 빨리 적용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갖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 아까 가장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수액. 20% 빼고 21.4%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보수액의 60%를 지급합니다. 다 다르겠죠. 대리기사마다. 자기 보수액 번개 틀리니까. 그러니까 보수액의 60%를 지급하고 상한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하루에. 이거 아까 뭐냐면 상한액 있잖아요. 상한액을 계산하면 이게 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들 중에서 66,000원 받을 경우는 거의 없겠죠. 최소한 기초일이 60%인데 아까 제가 우리 하한 133만 원 해놨잖아요. 계산해보면은 79만 원 정도 나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실업급여 신청하면 최소 79만 원 이상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달만 받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받느냐는 다 다른데 그건 자기가 얼마만큼 고용보험을 부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뭐 아까 이제 일반 노무 제공자로서 자사콜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월은 다 한 달에 되면 돼요. 근데 이거 특이한 케이스인데 공유콜만 탔을 경우 아까 타석콜만 탔을 경우 내가 데이터 다 나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 나와서 자사코를 안 타고 타사코만 탔을 경우 11일 이렇게 일한 게 며칠 다 나와요, 데이터에. 일한 게 10일 콜트한 게 11일이 넘으면 한 달로 치고 11일이 안 되면은 그 날수를 다 더합니다. 안 되는 날을. 그래갖고 그거를 22일로 나눠서 그거를 일한 개월로 쳐주겠다. 그래서 요 기준 내가 얼마만큼 고용보험을 냈느냐가 얼마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기준이 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계산해서 50세 미만일 경우 1년 미만. 한 가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앞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으려면 최소한 1년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1년은 붙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4개월, 1년 미만 3년일 때는 5개월, 6, 7, 8개월 갖고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건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 고용보험이 실업급여가 아니라 사실 99급여거든요. 일자리 없으니까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빨리 일해라. 그는 99급여이기 때문에 근데 50세 이상이면은 좀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4개월인데 한 달씩 더 지급을 해주는 거죠. 4, 6, 7, 8. 그래갖고 50세 기준 그래갖고 이렇게 지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는 뭐냐면요. 내가 실업급여 받는 단어에도 가끔 농촌에서 바쁘니까 와서 사과 좀 따주라 그래. 갔어요. 갔더니 그 친척이 고맙게도 경호해 갖고 이게 일당을 줬어요. 그러면은 고용보험처럼 그러니까 고용 실업 상태에서 그것도 다 원래는 적용해야 돼. 그러면 그걸 감액 한다는 거예요. 감액 기준이 있다는 거고. 근데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근데 내가 다시 가게를 냈어. 자영업을 해. 자영업 등록을 하면은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는데 감액시켜서 주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고용보험 관련해 설명드렸고 아까 제일 관심 많은 국세청도 가서 저희 노동조합이 현장이 이렇게 힘들다.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한 거는 똑같이 아까 국세청도 업체가 아니라 프로그램사가 다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대리기사들이 신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다 하니까. 근데 문제는 업체들이 자기 고용보험료 부담해야 되니까 일부러 누락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대리기사가 직접 이 복지이음, 국세청하면 이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내 탄코를. 그래서 만약 업체가 누락시켰다. 그러면은 그걸 확인해서 내가 정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내가 500만 원 탔는데 업체가 고용보험료 적게 내려고 300만 원만 신고했어. 그럼 내가 들어가서 500만 원을 정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업체 하겠죠.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도 돼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쟁점인데 제가 연락을 몇 번 받았는데 업체들이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차피 소득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가 아니라 업체는 고용보험 때문에 앞으로 모든 콜에 대해서 이전에 했던 원천 징수 다 하겠다. 내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얘기하는 수수료를 올리겠다. 관리비를 올리겠다. 있다고 소리를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간 건데요. 기존에도 우리 소위 말해서 법인콜이라고 그러죠. 법인콜은 국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3.3%를. 그래갖고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법인콜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바뀐 게 앞으로는 우리가 소위 하는 현금콜도 모두 신고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금콜을 신고하는데 단 신고는 하되 원천 징수 의무는 없는 거예요. 또 업체가 모든 콜에 대해 3.3% 원천 징수해서 하겠다 이거는 업체가 뛰어먹겠다 이러는 게 농후한 거죠. 자기들이 할 의무도 없고 뭐 할 필요 없는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전에도 법인콜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그렇게 떼어왔잖아요. 뭐 지금마다 좀 다르겠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는 상관없이 좀 더 소속하는데 현금콜은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다. 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빨리 되겠네. 그래서 갔더니 국세청에서 자기들도 우리 현장에 이런 고민이 있다니까 안 돼요. 근데 얘기하는 게 대리운전 기사분들 같은 경우 자기들이 보기에 세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표를 보내온 게 이거죠.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는 연소득, 이거 수익금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2,725만 원일 경우에는 세금 한 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내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애들하고 부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89만 원 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 장려금 130만 원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이 중에서 근로장려금 받고 계신 분. 그게 문제예요.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 안 받고, 못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4천만 원 됐을 때 내가 낼 세금은 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지원받는 거는 100만 원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표를 만드니까 핵심은 요즘은 뭐냐면은 국세청에서 전체 계산해 보면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앞으로 다 이게 소득이 파악되는데 오히려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은 대한민국 대리기사들은 내야 될 세금보다 지원받을 액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 했는데 대한민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연소득이 7천만 원까지는 거의 세금을 안 냅니다. 종합소득 해보면 다 이게 뭐 비용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얼마만큼 자기가 지원받으니까 지원받을 이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담도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올해 소득 다 파악될 거잖아요.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도담도담이 많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5월 달에 하고 경정신고할 건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게 현장에 갔더니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고용보험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게 투잡, 신용불량,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사실 제일 고민이니까 그런 분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 문제 같은데 사실 근데 그분들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관련해서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거 아닌데 제가 요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복지급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각국의 헌법에 국가는 국민들의 의식주, 교육,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사회안전망이잖아요. 그게 4대 보험이에요. 근데 4대 보험은 어쨌든 내가 보험료를 내야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험을 내고 말고 상관없이 국가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보험이 아니라 급여라고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급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하고 차상위 개념 문제예요. 생계급여가. 다음에는 주거급여.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정부에서 주는 거고. 월세 내면 월세 일 보전해 주는 거, 전세 내면 전세금 일주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비료에 따라. 그게 주거급여, 의료급여. 내 병원 가면은 의료보험 안 내는 분들이 있는데 대명으로 그래도 내가 돈을 내잖아요. 하고도 그 돈에 대해서 일정 기준 되면은 정부에서 다 환급해 줍니다. 이게 의료급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애들 교육시킬 때 내가 힘들면은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이게 교육급여입니다. 근데 요 산정 방식이 이거는 그래갖고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돼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소득 인정액이라고 그래요. 소득 인정액이 뭐냐면은 소득 평가액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면 됩니다. 소득 평가는 뭐냐면은 내가 실제 번 돈, 내가 대리운전에서 100만 원 벌었으면 그게 실제 소득이에요. 그리고 100만 원 벌었으면 80만 원이 되겠죠? 수수료 빼고 80만 원. 그 다음에 가구별로 먹고 사는 거 최소한은 빼줍니다. 거기다가 대리운전에서 힘드니까 30%를 공제해줍니다. 이게 내 소득 평가액이에요. 재산평가 소득 환산액은 뭐냐면은 내가 아파트 내가 소유할 거 전세하고 3억짜리 아파트를 어쨌든 깔고 사고 있으면은 3억 중에서 은행빚이 1억이에요. 그건 뺍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보니까 1억씩은 다 깔고 있어. 그리고 또 1억 뺍니다. 그러니까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그걸 빼고 나면은 2억 정도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비율은 약간 틀린데요. 이걸 더하면은 중요한 게 이제 급여 관련해서 사회복 급여 관련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2020년도 이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가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구마다 다 틀려요. 그 다음에 급여마다 다 틀립니다. 교육급여로는 중위소득,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소득을 합쳐가지고 중위가 있어요. 중위의 50%가 안 되면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인 가구. 그래갖고 이게 97만 원. 아까 저기 소득 인정 있죠. 계산해갖고. 이렇게 쭉 이해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주거급여도 이거는 또 틀려요. 46%예요. 중위소득의 46%. 계산하면 이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40%예요. 계산하면 이거예요.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의 50%가 차상위 계층.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 소득에 맞춰갖고 안 되면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22년도 기준입니다. 그래갖고 복잡하게 이렇게 이대로 자기 계산이 되는데 여기 대부분 전국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분들 중에서 이걸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5%도 1%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내 데이터 다 알아요. 식구 몇 명 이걸 다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전화번호면은 금세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해야 되는데 내가 전화 안 하잖아요. 대상인데도 지원 안 해줘요. 반드시 앞으로는 소득 다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면 됩니다. 대충 판단해서. 그래갖고 이게 받는 건데 이제 문제는 고용보험 적용되는데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는 아까 뭐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복잡하게 안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자라고 요구를 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모든 코를 복잡하게 자사코 필요 없이 모든 코를 그냥 합산하면 된다. 그래갖고 이거는 기존 법에 그게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노동부하고 합의가 됐어요. 그래갖고 다시 법 개정해서 대리운전 기사들 안 맞으니까 그냥 다 합산할 수 있는 걸 법 개정을 할 거예요. 저는 기준 없이. 그 다음에 직종별 공제율, 죄송합니다, 이게 21.4%. 이게 중간에 맞는 21.4%잖아요, 지금. 이걸 30.1%로 변경, 현장이 저한테 뭐냐면은, 현장에서 좀 공제율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근데 노동부 얘기는 노조가 확정해서 요구하면은 내년부터 바꾸겠다 이래요. 30.1%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고용보험은 내가 많이 낼수록 좋은 거죠. 공제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서 하도 공제 많이 해서 좋게 되니까 요구를 했는데 이걸 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정 요구하면 되고 확정 요구하면 노동부에서 그렇게 이건 시행령이기 때문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는 고용보험 80% 3년 동안 지원 안 되고 업소콜은 일반 콜은 지원되잖아요.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카카오 콜을 타던 이런 것들은 똑같은데 그래갖고 우리 요구는 절반은 카카오가 내야 되잖아요. 그걸 지원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하고 중요한 건 대리기사 똑같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부담부는 어떤 콜과 상관없이 다 지원해라. 가 저희 요구인 거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법은 안 돼도. 그래갖고 이것도 국회하고 어쨌든 노동부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 거죠. 이 고용보험 시행 핑계로 해서 관리비를 받아쳐놓고 수수료 올린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공정거래법에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려 수수료 올리면은 다 불법입니다. 사실 지금도 걸면 다 걸려요. 공정거래법을 저희가 싸워서 재작년에 고쳐놨어요. 그전에는 안 돼요. 그 이후에 하나 행위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 뭐 자기가 신고하고 뭐 하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이제 고용보험 실시로 해서 업체가 장난치는 거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에도 걸리고 심지어 국세법에도 걸리게 돼 있습니다. 국세법 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정부 보고 우리가 막아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현장에서 자료 모으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 모아서. 그래갖고 노동부나 국세청에 신고하면은 업체들 바로 이거는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갖고 최소한 이거는 현장에서 자기 문제잖아요. 그래갖고 객관적 자료에서 신고하시고 대응하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갑질 행포는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현장에서 많이 이슈인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많이 만나서 국세청하고 노동부하고 연연에는 신용불량자. 근데 신용불량해갖고 취직이 안 되니까 대리운전 하고 있어요. 근데 소득 파악되고 고용보험대에서 대리운전도 못하게 되면 사실 이게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당분간은 신용불량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 직장 다녀. 근데 애들 먹고 사니까 힘들어. 교육시키려니까.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잠 안 자고 일하시는 투잡들 있잖아요. 투잡도 당분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를 공유 못하게 해놨어요. 업체한테 못 가고 금융사에 못 가게. 이게 만약 데이터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잘려요. 월권으로. 그래갖고 저 말씀 당분간 법 개정을 하기 전에는 일부러 이걸 파악하게 법 개정을 하기 전에 그래갖고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자 투잡들은 전혀 문제 없다. 근데 고용보험 받자고 뭐 집에 쫓겨날 수 없잖아요. 아까 급여 중에서 주거급여는 당분간 문제 없을 거라는
답변을 어쨌든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거예요. 아까 생계급여,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정부 시스템상 매달 계산하게 돼 있어요. 접었다 걸 계산해갖고 이 사람이 소득이 되면 지원하고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 어쩔 방법이 없다. 이거는 자기가 할수 노래갖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현금급여 이게 큰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기초생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하면서 이거 받은 거잖아요. 사실 이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죠. 근데 문제는 당장 내일부터 기초수급자 하려면 기초수급만 받아도 못 살거든요. 그래서 대리운전 했던 거고. 그래갖고 노조의 요구는 불가피하면 시간이라도 좀 이완하자. 적용할 수 있게, 자기가 적응할 수 있게.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검토는 해보겠다. 근데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검토하겠다는 거는 아직까지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 받으시는 분, 차상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긴장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 뭐 몇 달 내에 이게 문제되진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뭐 환수당하고 그러지 마시고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동사무소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초수급 받고 있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내가 몸도 안 좋고 그러는데 억지로 밤에 잠 안 자고 나가서 대리운전해서 조금 벌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동사무소 직원이 계산합니다. 기초수급 받으셔도 얼마까지는 소득이 돼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벌어도 차상위계층 이거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만큼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팁인 게 저번 때 이제 국세청 가갖고 뭐 엄청난 팀을 만들어놨다고 얘기했는데 국세청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위원장님 당분간 저희들 일이 많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들 소득 조사를 할 생각 없으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소득 확인해서 정정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법적으로 말해서 책임질 수 없는 건데 그 당분간은 어쨌든 그걸 잘 활용하셔서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동사무소에서 전화 걸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차상위 계층인데 대리운전에서 80만 원 정도까지 계산 방법 그렇게 하는 건데 아까 소득 인정 계산 방법 있잖아요. 80만 원까지는 이제 벌어도 된다. 그럼 콜도 찍으면 아마 80만 원이면 거의 150만 원 정도 찍어도 된다. 그러면은 80만 원 내가 딱 계산해 봤더니 86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적용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6만 원 줄이는 방법은 제가 공시전화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당분간은 특별히 문제 없을 거다. 뭐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하시면 된다. 근데 대한민국의 대리기사 분들이 마음이 약하셔서 동사무소에 전화하면은 이때 드러나서 내가 잘릴까봐 못 받을까봐 전화도 못 하십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도담도담 오셔서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저 복지임 시스템 하잖아요. 계산할 수 있게. 이게 내가 예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보시면 되죠. 소득 그러면 안 드러나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타깝게도 이것까지 하면 좋은데 우리 총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손에 떡 돌 수 없듯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는 좀 슬기롭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가 제가 고용보험 관련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현장 다녀보면 저도 10년 넘게 대리운전 했는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 콜 타다가 대리운전 기사도 만나잖아요. 10명 중에 9명이 욕합니다. 업체 욕하고 손님 욕하고. 그럼 커피 한잔 먹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이 또 대리기사는 안 된다 그럽니다. 못 뭉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평생 대리운전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 중에서 대리운전이 나아졌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년 안 좋아졌대요. 당연히 뭐 대리운전 요금 20년에 지금 뭐 물가로 올라가는 똑같고. 근데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제 대리운전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막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해요. 그럼 운전을 막는 방법 두 개밖에 없어요. 옛날에 무식하게 미국처럼 금주법 하든지. 금주법 하면 조폭들이 커지겠죠. 미국처럼. 금주법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리운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남들처럼 힘든데도 사기 안 쳐먹고 일을 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못했던 거죠. 숨어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정부는 관심도 없고 외면하고 한 줌도 안 되는 업체들한테 맨날 시달리고 이거를 계속 해온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소득 들어왔으니까 뭐 걸릴 게 없잖아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리운전이 진짜 당당한 사회 하나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직종으로서 직업으로서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노동자로서 이제 스스로가 확인받고 그거를 그만큼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 거 받고 업체의 가치를 없애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용보험 설명드렸지만 더 중요한 게 이것들 진짜 전체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제 해야 된다. 아까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대리운전 기사들 이대로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우리 살 길 같이 모여서 찾아보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